다음은 커말 2급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면 기출문제네요.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사용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VOD 하면 주문한다 뜻이고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필요한 영화 같은 것을 주문해서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CAI는 컴퓨터를 통한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원 교육. 3번 VCS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MIS입니다. 즉 컴퓨터를 통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으로서 MIS고, 이것은 또한 제3세대 컴퓨터의 특징이죠. 그럼 VCS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대화하고 회의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그 다음에 CAD라죠. CAD, 컴퓨터를 지원해서 디자인, 도면 그리는 걸 말하죠. 문제 2번 보게 되면 이번엔 기출 변형입니다.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변형해 봤어요. 다음 중 옳게 설명된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VR 하면 Virtual Reality 해서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2번 PAC이래요. PACS, PACS, 교육 영상정보 시스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의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3번 HCI는 인간과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HCI는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이다. 4번 킨들이 있네요. 무선 휴대용 전자책을 말해요. 전자책을 킨들이랍니다. 3번 기출문제 해볼까요? 다음 중 요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인데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구잡이로 접근할 수 있는 비선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틀렸죠. 즉 멀티미디어는 단방향성이 아니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3번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것이죠. 그리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4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멀티미디어 특성이에요. 1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압축 저장 실행하죠. 2번은 정보의 통합성이 나오네요. 통합성은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3번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쌍방향성이라 한다. 여기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쌍방향성이나 아니라 여기 순차적이 아닌 다양한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은 주고받는다는 쌍방향성이 아닌 비선형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꿔 쓰셔야 돼요. 비선형성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로 비선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대용량성이 있네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용량이 크니까 하드디스크, CD롬, DVD 같은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문제 5번 볼까요? 기출문제입니다. 컴퓨터 범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DOS denial은 거부란 뜻이고 of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해서 특정 자료를 제공하는 컴퓨터에 무작위로 대량의 자료를 계속 보냄으로써 다른 서비스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니까 범죄에 해당되죠. 해커, 악의성이 있죠. 침투해서 파괴하는 건 크래커, 바로 범죄에 해당됩니다.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거 범죄죠. 그러나 4번의 쉐어웨어의 다운로드는 범죄가 아니죠. 이 쉐어웨어는 기능이나 사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정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6번 보시면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 기출문제예요. 변형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웜이 있네요. 일명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부른다. 두 번째, 이 트로이 목마가 있네요. 정상적인 기능을 가장합니다. 프로그램에 숨어서 사용자 정보를 빼내는 행위다. 요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복제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자기 복제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해야 됩니다. 3번 스니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그 데이터 묶음 단위를 우리가 데이터의 묶음을 패킷이라는데 전송되는 데이터의 묶음 단위예요. 이 묶음 단위를 패킷이라는데 엿보다가 계정과 패스워드를 빼내는 행위니까 범죄죠. 다음에 눈속이름이라 하는 스푸핑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가장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스푸핑이라 합니다. 범죄죠. 문제 7번 볼까요? 다음 중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자우편에요. 이메일이라 하죠.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을 POP3이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메일에서 멀티미디어를 처리해주는 이메일 프로토콜, 통신 약속이라 하죠. 이것은 POP3이 아니라 MIME이라 합니다. MIM이 MIME예요. 그러면 POP3은 무엇일까요?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해당됩니다. 2번 전자우편을 통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3번 송신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신자의 계정에 전송한다는 뜻이죠. 전송하는 이메일의 프로토콜은 이거예요. SMTP입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을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 하죠. 문제 9번 하겠습니다. 9번 볼까요?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전자우편 사용 예절입니다.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우편 내용은 용건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많은 약어를 사용한다. 많은 약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서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전자우편을 통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는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하는 것이 좋죠. 스팸 메일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이메일 사용 예절이 되죠. 9번을 보시면 기출문제입니다. 인터넷 환경에 쓰이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이것을 통신 약속이라는데, 즉 통신 약속, 규약, 왜 필요할까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이거에 쓰이는 프로토콜 중 옳지 않은 것은 DHCP가 있는데, 이것은 정적 IP 할당 프로토콜이다. 이 부분이 들었으면 정적이 아니라 지우시고 동적이라 써야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IP 주소가 마구마구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적이 아니라 동적이라 해야죠. 정적하면 틀립니다. 2번 HTTP 하이퍼텍스트를 말하고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는 뜻이죠.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는 뜻은 하이퍼텍스트죠. 우리가 HTTP 이렇게 시작되죠. www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HTTP가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뜻이에요. 3번 FTP는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에 해당되며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10번을 보시면 기출 변형이네요. TCP/IP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왔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은 TCP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유무를 검사해 줍니다. IP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며 다음 컴퓨터 호스트로 전송해 줍니다. 3번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이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이 바로 TCP/IP입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IP 주소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이더넷 주소를 찾아주는 프로토콜, 물리적인 주소를 여기죠. 물리적인 주소를 찾아주는 것은 TCP/IP 기능이 아니라 ARP라 합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주소, 이더넷 주소, 인터넷 네트워크 카드, 이거 관련된 이더넷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ARP라 합니다. 다음에 11번 가셔서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공식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 관리 등록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구, 제도 개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련 기구와 협력, 이런 즉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공식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곳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은 KR릭이랍니다. 국제 전 세계의 통신망 인터넷망을 관장하는 것은 인터닉이고, 우리나라는 KR릭 이렇게 해요. KR릭. 문제 12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인터넷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란 인터넷 웹사이트의 관문이란 뜻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네이버, 다음, 이것이 바로 포털 사이트에 해당됩니다. 2번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뜻으로서 고정 또는 차량이나 휴대용 수신기로서 방송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송 서비스, DMB 서비스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물의 센서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구조의 인터넷을 연결한 구조를 말합니다. 다음에 피싱이 있네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랍니다. 환경을
ubiquitous라는 뜻이에요. ubiquitous. 이 피싱이라는 기능은 뭘까요? 허위, 가짜 웹사이트예요. 어떤 은행의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접속하면 개인의 정보를 빼내는 이런 악의를 갖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피싱, 허위 웹사이트라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13번으로 오셔서 기출문제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이 기능,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의 읽기 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무엇이랄까요? 디스크 검사다? 검사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를 검사하는 것이고, 디스크 정리다?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주는 거니까 뭐 공간을 확보해 주죠. 디스크 포맷이다. 초기화하는 거죠. 싹 지우는 초기화 과정. 정답 나왔죠? 정답은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이죠. 14번 보시면 한글 윈도우 7에서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예요. 이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해 주는 곳이 바로 레지스트리로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라 말합니다. 2번,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디바이스 자원의 디바이스, 장치 자원이라, 디바이스는 장치라는 것인데 이 장치의 자원에는 IRQ, DMA, IO 이런 주소 등이 있습니다. 3번, 레지스트리 편집기인 REG, edit, REG, register, 그 다음에 edit 편집한다는 뜻으로서를 사용하여 임의로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쉽게는 쉽게보다는 아무튼 쉽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렵다. 바꾸기엔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끼친답니다. 영향을 끼친다. 컴퓨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틀렸으면 잘못하면 또 컴퓨터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레지스트리 백업은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들어가서 파일 내보내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가서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내용에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전송된 데이터가 이런 감쇄가 일어나요. 감쇄라는 것은 뭘까요? 똑바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다든지 어디에 부딪혀서 되돌아온다든지 올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감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감쇄를 줄이기 위해서 장거리 전송을 위해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줍니다. 이런 기능을 무엇이랄까요? 이런 것을 바로 증폭기 기능이라서 바로 2번 리피터라 합니다. 일명 증폭기라는 거예요. 라우터는 네트워크에서 최적 경로 설정입니다. 가장 빠른 길 최적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브릿지라는 것은, 브릿지는 다리란 뜻이에요. 그죠? 서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만 해주는 거다. 네트워크를 연결만 해주는 기능.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이거는 브릿지는 같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연결만 가능한데,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프로토콜 변환도 합니다. 프로토콜 변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16번 하겠습니다. 기출 변형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 어댑터, 즉 랜 카드라는데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1번 일명 닉이라 합니다. 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 스위칭 허브는 단말기를 연결하는데 데이터 양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이 부분이 들었습니다. 허브는 바로 이 부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인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이것은 단말기를 연결할 때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달라진다 한다? 일정하다요. 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더미 허브랍니다. 더미 허브로 바꿔주세요. 더미 허브로 바꿔서 속도가 바뀌는 것은 더미 허브로 바꿔 쓰시고 3번 브릿지가 나오네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의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접속하는 것이 브릿지. 아까 위에 했었죠. 4번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통신 구조를 연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17번 가셔서 기출문제입니다. 컴퓨터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용어 기고가 있는데 GIGO, 일명 기고라 부를 수 있는데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좋지 않다는 가비지예요. 가비지는 일명 쓰레기란 뜻이고 이는 입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나쁜 데이터를 말하죠. 쓰레기니까 나쁜 데이터가 입력하면 나쁜 데이터가 아웃, 출력된다는 것으로서 컴퓨터의 수동성을 말해요. 컴퓨터의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2번 호환성이란 컴퓨터의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3번 컴퓨터의 처리 속도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KMGTP 뭐 크기 이렇게 KMGTP 이렇게 페타바이트 KMGTP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각각 2의 10승 씩 커집니다.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2의 10승은 뭘까? 1024 바이트의 크기예요. 1024 바이트. KMGTP. 2의 10승 1024 바이트는 킬로바이트. 요걸 말하고 2의 20승인 요거는 약 105만 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메가바이트. 그다음에 뭐 기가바이트. 그다음에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다음 페타바이트 이렇게 합니다. KMGTP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KMGTP 4번. 그런데 이것은 처리 속도 단위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 이것은 처리 속도 단위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장 용량 단위가 됩니다. 용량 단위예요. 그럼 처리 속도 단위에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헤르츠 H하고 Z입니다. 요 헤르츠 주파수의 단위라는데 헤르츠가 있고 그 다음에 MIPS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한다는 MIPS 그 다음에 플롭스라는 FLOPS 이것도 알아두세요. 첫 번째 요거 헤르츠, MIPS, 플롭스, FLOPS 이런 것은 처리 속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KMGTP 이것은 용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 4번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처리, 학습, 과학계상 즉 요 다양한 분야가 나왔죠.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런 다양한 것을 무엇이라 하면 범용성이라 합니다. 문제 18번으로 가셔서 18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네요. 이번에는 이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한다. 즉 중앙 처리와 주기억 장치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라 하지 않고 캐시 메모리랍니다. 이렇게 캐시 메모리예요. 1번 캐시 메모리를 말한다. 2번은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여 메모리 관리하는 기법으로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용량이 굉장히 크죠. 이것을 메모리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이런 것을 무엇이냐면 가상 기억 장치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가상 기억 장치를 말해요.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뭐를? 정보의 내용을 통해서 직접 접근한다. 이것은 연관 메모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쓰지 않고 내용을 직접 처리한다. 접근하는 방식을 연관 메모리합니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ROM인데 이를 계산한 메모리 칩으로 바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바로 이거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란 정기적인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한 EEPROM을 말합니다. EEPROM이 바로 전기를 사용해서 내용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됩니다. 19번 보시면 다음 중 하드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채널 기능이 있는데 채널은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권을 CPU로 넘겨받아 CPU 대신 바로 뭐를? 입출력 속도를 향상하는 입출력 관리를 해주는 것을 채널이라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속도 향상시키는 것을 바로 채널이라 하는데 여기서 셀렉터 채널을 알아두세요. 이 셀렉터 채널은 빠른 고속 채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셀렉터 채널. 2번 인터럽트가 있는데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인터럽트랍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종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예기치 않은 상황은 맞지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춥니다. 잠시 멈추고 나서 해당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가 끝나면 다시 멈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멈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것을 인터럽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은 맞지만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바꿨어야 됩니다. 3번 IRQ는 컴퓨터 주변 장치에 일련의 고유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인터럽트 신호를 구분해 줍니다. DMA CPU를 거치지 않고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DMA라 합니다. 20번 보시면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CPU와 주기억 장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까 CPU와 주기억 장치 아까 나왔죠. 뭐랬습니까? 이것은 캐시 메모리라 하죠. 캐시 메모리 역할이죠. 2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야죠. 2번 플립플롭 또는 레치 등과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레지스터입니다.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21번 갑니다. 21번 다음 중 필터링이라는 이 필터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동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셀 범위나 표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이 검색 기능이 바로 필터링 기능입니다. 2번,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집니다. 3번,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을 동시에 또는 OR 조건으로 결합시킬 수 없다. 네 번째,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는 반드시 오름차수나 느림차수로 정렬돼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반드시 정렬할 필요는 없고, 그럼 반드시 정렬 같은 걸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 작업 중에서 부분합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합은 오름차수나 내림차수로 정렬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필터 기능일 때는 반드시 꼭 정렬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오셔서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필터가 있죠. 이 필터가 자동 필터를 말합니다. 이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이 나와서 모두를 해제하고 과장만 클릭합니다. 확인, 과장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이 숫자 필터를 해서 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볼까요? 크거나 같으면서 여기서 9만 입력해봅니다. 확인했더니 9만 이상. 그죠? 이런 것이 바로 필터링 중에서 자동 필터에 해당합니다. 고급 필터 할 경우는 자동으로 하지만은 고급 필터는 꼭 바깥에 어떤 조건을 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해 볼까요? 영역 지정했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것도 영역 지정합시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놓고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이상 9만원 입력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시고 고급을 클릭해 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 조건 범위, 세 번째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죠? 이 부분 바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부분은 출력할 곳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놓으면 이같이 오유미만 떴죠. 아까 자동 필터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행일 경우는 이것이 같은 행이죠. 그죠? 같은 행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AND 조건이죠. 그리고란 뜻이에요. 직급이 과장이고 세금이 9만원 이상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만일에 이것을 복사해서 옆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 경계를 이렇게 경계죠. 끌어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OR 기능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직급이 과장이거나 세금이 9만원 이상인 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영역 지정합시다. 고급 클릭해 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영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도 똑같이 영역 지정하셔서 여기다 클릭해 볼까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확인. 이건 하니까 두 조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한 조건 이상 만족하면 OR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필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태여 뭐 할 필요 없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갈까요? 22번 봅시다. 다음 중 자동 필터가 나오네요. 자동 필터 방금 했죠?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값, 서식 또는 조건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 각 셀 범위나 표열에 대해 한 번에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개. 안 됐죠. 아까 한 번에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한 가지씩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급 필터를 해야지. 자동 필터. 즉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이 부분 한 번에 여러 개 한다는 것은 고급 필터를 말하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은 요 자동 필터예요. 3번 둘 이상의 열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찾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데이터만 검색됩니다. 23번 오셔서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즉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 부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옵션에 들어가셔서 바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됩니다. 옵션에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을 클릭해 줘야지 변경이 되지. 원본이 변경됐다고 피벗 테이블까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3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4번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만일에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차트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한다. 그러면 연결된 차트, 그래프는 뭘로 바뀝니까? 일반 차트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23번 시트로 오셔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원본이 맞고 표 범위 맞죠? 이 부분 자동으로 영역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트에 넣을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놓고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에 넣읍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런 피벗 테이블 목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성명은 끌어서 행 레이블에 넣읍시다. 그 다음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넣읍시다. 그 다음에 본봉은 감 레이블에 놓고 수당도 그 밑에 넣고 세금도 그 밑에 떨궈 놨습니다. 됐죠? 하지만 요 본봉은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요거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나는 모두를 보지 않고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김두수만 먹었다. 확인. 역시 김두수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여기 옵션이 나오죠. 옵션을 클릭해서 요약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를 없애면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걸 해제해 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확인.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바꿀 경우는 바로 바뀌었을 경우에 위에 있네요. 그죠? 이 옵션에 옵션 여기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 요거예요.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본이 바뀌면 새로 고침을 클릭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24번 보시면 기출 변형이네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지금 보시면 성명 요 부분이 1번 보시면 보고서 필터에는 성명 필드가 설정. 여기서 바로 보고서 필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두수만을 필터링한 것이다. 여기 김두수만 나왔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2번 열 레이블에는 본봉 필드가 설정되어 있다. 요 열 레이블에 있죠. 여기에는 본봉, 즉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김두수의 요것은 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값이 들어가 있던 것이니까 이거 본봉이 맞네요, 그죠?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거니까 본봉 필드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에 행 레이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 레이블 여기 있죠, 행 레이블이라고 직급 필드만 설정되어 있다. 직급이 있어요, 부장. 하지만 합계 수당도 있어요, 그죠? 직급만 뿐만 아니라 이거 값 필드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값 필드 이렇게 값 필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요 값에는 수당 세금의 합계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 있죠. 수당 세금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이 값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24번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번 시트로 옮기셔서 여기 영역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치? 요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해본다 뜻이에요.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다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요 옆에다 여기다 클릭합시다. D12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바로 이 성명이죠. 성명을 바로 보고서 필터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끌어내면 됐고, 끌어내릴 때 셀 내용이 바꾸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이 위에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 아래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럴 때는 요 위에서 실행 취소를 누르셔서 다시 실행 취소 누르셔서 다시 할까요? 실행 취소 누르셨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서 이 아래를 클릭해 놓을까요? D23셀을 클릭했어요. 맞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여기 기존 여기는 여기 요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 클릭해 놓고 이 13셀을 클릭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성명을 보고서 필터에 클릭해 놨어요. 이것도 위로 갔네요, 그죠? 한 단계 아래로 했어야 되는데 갖다 놓고 다시 실행 취소를 합시다. 다시 실행 취소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영역 지정합시다. 영역 지정하시고 나서 삽입 피벗 테이블을 눌러셔서 기존에 여기다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성명을 보고서 필터에 놨어요.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 나왔네요, 그죠? 부장 그러니까 직급이죠. 여기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본봉이네요. 본봉은 열 레이블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는 뭐를 갖다 놓을까요? 여기는 값에는 수당 세금을 여기다 떨고 놉니다. 행 레이블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수당은 값에 떨고 놓으시고 세금도 여기다 떨고 놓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값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명 이 부분에요. 그 다음 본봉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급이 왔으니까 직급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 합계 넣고 요거 놓은 상태에서 여기 뭐가 생기냐면 요 값이죠. 값을 여기서 1로 끌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행의 총합계 이거를 없애려면 옵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약에서 행의 총합계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실습을 통해 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삭제했다. 뭐 세금이 뭐 수당이 여기 김두수 요거죠. 김두수가 요거 172만 원을 150만 원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150만 원 바꿔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클릭해 놓고 옵션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바뀌었죠? 새로 고침을 클릭하니까 이 150이 김두수의 150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